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224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019년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225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1% 이상 강세 보이면서 686포인트 거래를 마감을 했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이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콜마 B&H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예상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액 1227억 원, 전년 대비 12.3% 증가, 영업이익 195억 원으로 17.3%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크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가 일명 건기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액이 64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18.2% 성장하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력 고객사는 애텀이라는 회사인데요. 애텀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 1위의 다단계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큰 회사고요. 또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방향을 틀면서 이미 해외에 10여 개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올해 들어서 또 5개에서 6개의 또 새로운 국가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계속해서 동사에게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만약에 애터미가 다단계 허가를 받는다면 그 모멘텀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를 추적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 급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 9개월간의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모든 이평선이 이제는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21선이 아직 200일선 하단에 있지만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1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배열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에너지를 응축한 기간이 아까 이제 9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9개월간의 기간 조정을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시장 상황이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추세도 2014년에 228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가 733억 원입니다.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한 해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29,300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함께 힘 받을 수 있을까요? 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의 핵심은 실적과 반도체 부분의 상승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금융회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가 상승했으니까 우리 시장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러면 크게 상승하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전일 어느 정도 미리 좀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을
했었죠. 전일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아침 시초가 부근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지수는 좀 밀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강 후약의 장세가 오늘 지수의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종목별 개별 장세의 흐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양호하게 좀 지속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파트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염정 FA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의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의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1월 10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 나오고 있는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5.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림시큐리티는 3.83%, 대웅제약은 2.61%, 카카오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5% 이상 이 상승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는데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SNF 같은 경우에는 6.13%, SNK 폴리텍은 3.7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백은한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0일에 주셨던 IOK는 1.83%, 인스코비는 1.2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GM코는 4.49%, 삼분전자 1.64%, 그리고 12월 27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KM제약은 3.4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비덴트는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줬던 우리들 휴브레인 한 달 만에 수익률이 42%를 넘어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염정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Snet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6.1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KH바텍 일주일 만에 수익률 8.5%, 그리고 3위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와 있는데요. 꾸준히 상승률 가져가면서 벌써 1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목표가 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위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좀 상승이 나왔었죠. 현재 수익률 15%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롯데 관광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13%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초록뱀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4% 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3위에는 마이크로텍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7%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2위와 1위에 올라온 종목 모두 다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2위에는 보강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두 달 만에 수익률 23% 넘어갑니다. 1위에는 우리들 휴브레인 4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이사의 덕산 네오룩스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11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0%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됐고요. 7위에는 이청호 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2%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률 3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슈프리마 올라와 있고요.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9%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백은한 팀장이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는데요. 42%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2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3.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8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카카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 15%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17만 원 넘어섰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해볼까요? 아니면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제가 12월 27일, 연말 12월 27일 날 추천드릴 당시에도 살짝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치였는데요. 이 카카오는 이렇다 할 악재, 또는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추천을 드렸고요. 그때 14만 원대에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1차 목표가를 사실 좀 가볍게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요. 17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외국인,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3위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3위를 기록한다고 했는데요. 이 카카오의 외국인의 순매수는 14일 연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주 가까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2020년에는 수익성으로 걷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 그리고 특히 이 광고 수익, 카카오톡의 톡보드인데요. 이 톡보드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일 매출이 2, 3억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일 매출액 1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익은 영업이익으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이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의 상장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은행, 그리고 증권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금융업에도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를 한 후 금감원에 그 상장 심사를 제출을 했는데 현재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 심사가 신청 후 60일 정도의 심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사실 지금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그 바톤을 넘긴 입장인데요. 사실 근데 이 금융업 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기의 문제이지 가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조정된다 해도 내부에서는 그 업계 내부에서는 올해 내로 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는 신규 사업뿐 아니고 금융업으로 확대까지 다양한 라인업까지 구축하면서 점차 상승 보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목표가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신 개인분들도 계시는데요. 목표가 18만 원 이상, 2차 목표가 18만 원 이상 잡고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18만 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계속 급등이 나왔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우리들 휴브레인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42% 이상 수익률 가져가면서 4,1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워낙 좀 급등급락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일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도는 그렇게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 휴브레인을 추천드리면서 이제 약간의 조정폭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죄송합니다. 예, 상승해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4,000원대를 돌파 시 강한 상승 동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전일 이제 종가가 4,425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일 이제 4,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 동력을 보여주었었는데 1차 목표가인 4,100원은 무난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적으로 전일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제 크게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있고요. 상승 동력이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기에 현 시점에서 일단 비중의 30%만 일단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나머지 비중으로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는 없고 이때 우리들 휴브랜드 추천드렸을 때도 어느 정도 이거 수급 차트에 의해서 조금 추천드린 종목이었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승 동력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일단 비중의 30% 매도하시고 나머지 큰 비중으로 더 큰 수익을 노려볼 텐데 혹시나 조금 다음 주까지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4,2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에서 50%를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고 소액으로만 이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5,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마련해 보면 될까요? 저희 어제 장은 사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그 지금까지 꽤 큰 폭으로 오른 그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살짝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새벽장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특히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3,300 최고치를 또 찍으며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또 기대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지분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코스피 지분율이 40%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6년 8월 이후로 국내 외국인 지수가 수급 영향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가운데서 반도체, IT 업종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그 좀 소외된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이 증시의 흐름을 따라올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업, 지금까지 좀 소외됐던 연말 증시에 같이 편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이제 보험업, 이제 증권업, 그리고 은행업 등,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대형주 위주로는 그 지수를 일구는 주도주 위주는 사실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신 상황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어떤 업종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제가 추천드릴 부분도 이 소외된 업종들, 작년 연말에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던 종목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IT 반도체가 주도를 했다면 또 다른 테마주로는 친환경입니다. 이 친환경은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어떤 그 완성차 업체 그리고 이 부품 업계들이 앞으로 남은 여력을 얼마나 더 발현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더 따라올지,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국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의 이 펀드 동향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펀드 설정액이 사실 2019년 10월 이후로 18%가량 늘어났지만 이러한 펀드 자금들은 사실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싹 빠지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고정적인 수급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외국인이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새벽에 미국 장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상승을 하거나 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한 주간의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다리던 이 미중무역 1차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갔었고 전일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의 분쟁이 일단락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제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과 미국 측의 약속된 합의 이행을 중국 측에서 잘 하지 않아서 계속 갈등이 조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번에도 1차 무역 협상이 잘 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중국의 행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번 주 증시를 흔들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잠잠해지고는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지금 최근 뉴스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란과 이제 유럽 국가들 간의 이제 갈등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중요시 보셔야 될 게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1월부터 지금 기관, 개인 외국인의 수급이 나와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1월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량의 매수를 했다고는 하나 기관 측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조금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증시를 잘 판단을 하셔야겠고. 일단적으로 지금 증시 상황은 괜찮습니다.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오늘은 금요일장이죠.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갈아치웠다고는 하나 전일 저희 증시도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매물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아마 증시가 초반에 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잘 대응하시고 종가 매매를 통한 종목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전날에 1% 넘게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이상의 반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유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58.87달러까지 기록이 되면서 60달러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하면서 226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하면서 69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1,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작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만 원 선 다시 회복했네요. 2% 가깝게 급등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넘게 상승합니다. 5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는 약보합권 19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잘 갑니다. 미국에 연구소를 세우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져 왔었죠. 오늘 0.4% 상승을 가져갑니다. 43만 8,500원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11만 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3% 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현재는 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24만 9,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LG화학 오늘도 0.6% 반등 흐름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오늘 소폭 빠집니다. 1% 가깝게 빠지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현재는 17만 9,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8만 원 선 깨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LG 생활건강은 0.4% 강보합권 140만 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2260선 뚫어냈습니다. 13포인트 올리면서 2261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5% 상승 흐름 나옵니다. 오늘 690선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보다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갑니다. 2% 넘는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56,4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CJ E&M은 보합권, HLB도 약보합권, 펄어비스까지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도 강보합권 이어갑니다. 어느새 87,000원대까지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1위 종목만 강한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은 혼조 흐름 나타냅니다. 일단 KMW는 0.5% 오늘도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56,6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0.67% 상승하면서 347,3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파라다이스 0.4% 빠지고 있고 헬릭스미스 오늘 여전히 9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9만 원대 깨졌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9만 원대 깨지고 89,000원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SK 머트리얼즈 0.79% 상승 17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정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앞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T, 반도체 위주의 주도주들 외에 다른 업종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테마주 중에서 제가 오늘 고른 두 종목 모두 자동차 관련 업종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서도 세스인 전시회에서도 그 핵심 컨셉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또 모빌리티인데요. 이 모빌리티, 플라잉카 등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전기차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차, 이 동사는 투 트랙으로 가고 거기에 기존 브랜드의 강화 세 가지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15일 제네시스 GV80이 출시되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첫 SUV GV80을 공식 출시하면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 올해 GV70 등 그 다양한 라인업 확대를 할 것이고요. 판매량 확대에 따라서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친환경 차에 대한 투트랙을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동사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크게 나뉘는데요. 먼저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소차는 사실 전 세계에 3곳밖에 판매하는 데가 없는 상황인데요. 수소차는 규모는 현재까지는 좀 작습니다.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는 수소차가 3,660여 대 정도 판매됐고요. 근데 여기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용이 50%, 59%가량 되면서 글로벌 1위 업체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수소법의 정식 명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법인데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 산업 발전에 대한 법률을 만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 수소차 산업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4.15 총선에서도 이 수소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업종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단적인 예로 최근 한 주가량 정도 연초 대비 수소차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률은 대략 한 10% 안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도 최근에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실 주가 움직임을 보면 연말 12월에 연말 랠리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에 이 수소차 관련 업종들 상승을 하면서 같이 살짝 움직임을 보이는데 사실 아직도 매물대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트랙은 이제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는 특히 이제 전기차의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주당 $500를 돌파하면서
올해만 25%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보는 건 이제 앞으로 현대차,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을 좀 내다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작년 저점 대비 2배가량 주가가 상승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전기차의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2019년부터 신에너지차, 이 친환경 차에 대한 의무 판매제가 시행되면서 2021년까지 신에너지차 비중을 14%가량 높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기존 브랜드의 강화, 그리고 신차와 라인업 확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준비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사실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던 주가의 움직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 11만 8천 원 이하로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3만 원 드리고요. 만약에 11만 원 미만으로 빠질 경우에 손절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 업체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이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히터와 에어컨 등 열 관리 공조 시스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이고요. 글로벌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그 중국과의 합자회사 등도 계속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등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 이 부품 업체들, 자동차에 대한 부품 업체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한온 시스템의 고객사로는 그 현대 기아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도 전기차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올해 이 한온 시스템의 한온 시스템은 영업이익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급을 하면서 폭스바겐의 그 전기차의 매출을 늘리면서 작년에 한 1%, 전체 1%에 불과했던 게 올해는 약 4%, 2025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는 움직임에 따라 이 부품 업체들, 특히 제가 오늘 추천드린 한온 시스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앞단에서 또 말씀드렸어요. 이 유럽의 탄소 배출권 규제, 그리고 중국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호의적인, 적극적인 지원 등, 정부 지원 등이 같이 편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10년간 거래 추인데요. 10년간 이제 가격을 보면은 사실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이어갔지만 만원선에서 이 박스권에서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많이 답답하신 마음이실 겁니다. 이 한온 시스템은 한엔 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50% 이상의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모펀드들은 이 회사를 인수를 한 후에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 매각을 하는 방식을 패턴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온 시스템의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부양 등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온 시스템은 사실 공매도 종목으로도 좀 지목이 되고 했는데요. 이 한온 시스템은 한엔컴퍼니의 대주주가 사실 매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매각 대상 리스트로 올라져 있는데요. 이런 매각설에 관련된 뉴스에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시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건 일단 이 만원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시려면
만 원대 박스권에서 목표 수익률을 일단 잡아 놓으시고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후 그 적정 수익률 안에서 그 매도를 하신 전략으로 주요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할 부분도 없을 것 같고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은 이 M&A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성첨단소재입니다. 오성첨단소재는 1994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광학용, 고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사업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작년에 더블라선 목동이라는 주택사업 시행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매출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오성첨단소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종속 회사인 카나비스 메디칼 대마 사업이 조금씩 이제 부각이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었습니다. 카나비스 메디칼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카이스트와 함께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 화학물질인 CBD를 통한 치료제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대마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시각은 좋지는 않습니다. 마약류로 일단 취급이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대마는 불법 약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마의 CBD라는 성분은 마약 성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마에서 이제 총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은 이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중 하나인데요. 환각과 중독은 거의 없는 물질로서 계속적인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암 증상을 완화하고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이제 카이스트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대마가 뇌 질환 분야에서 의학적 효능을 검증하는 성과도 거두었고요. 최근 이제 국제 학술지에 연구 내용을 제출하는 등의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제 특허 출원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의 대마 사업 동향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이었죠. 미국에서도 이제 대마 관련 산업을 규제를 완화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춘천시를 중심으로 대마 특구를 만든다는 소식도 작년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대마 사업에 관여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인 연구 결과도 나와주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이제 대마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지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금씩 소외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조금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75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2004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이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운전 보조 장치와 스마트 자율주행차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시작해 블랙박스 시장으로 진출을 하였고요. 2013년도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자율주행 관련 제품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요 고객은 이제 현대 모비스와 함께 독일의 이제 유명 차량 기업이죠.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차량 제조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디자인도 있겠지만 성능도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의 이제 피로를 덜어주는 이 자율주행 성능에 관련해서도 운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은 운전 보조 시스템인 ADAS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BMW와 아우디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영상 저장 장치, 운전 보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최근 5G가 굉장히 상용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빠른 인터넷과 요건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특성상 주행 환경과 이제 내비게이션의 정보 등을 이제 빠르게 습득하여서 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G는 필수적인 이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 통신망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자율주행 시장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었죠. 현대차가 미국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사를 만든다는 소식과 함께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미국 앱티브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설립에 서로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투자 규모는 약 40억 달러로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이슈가 나온 이후에 다른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은 조금씩 우상향을 계속 걸어갔지만 한동안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주저앉고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반등 추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BMW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에 시장 상황은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 유명 차량 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가 메리트가 굉장히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추천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만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종목을 보셔야겠고요.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오늘 8% 이상 급등을 가져갑니다. 일단 아기상어가 극장에 개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종 티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삼성출판사는 그 아기상어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극장 개봉 1월 30일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로 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키즈 산업은 사실 2002년엔 8조 원대로 시작해서 2017년 40조 원대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지만 이 신생아 1인당 가족 구성원에서 신생아 1인당 그 소비 금액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는 충분히 그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키즈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키즈 산업 관련주들은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출판사가 그 아기상어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 방학을 맞이해서 그 유아들한테 큰 관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요. 이 관련해서 오늘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출판사는 잠시만요. 네, 주가 상승을 보면은 사실 작년 12월 이후로도 한 번씩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뉴스보다 이제 극장 개봉 소식인데요. 이러한 거 외에도 만약에 저가 매물대 아래로 주가가 근접하면은 투자해보실, 매수를 해보실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인데요. 오늘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과 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공시가 나온 상황인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백은환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방위 산업 관련주입니다. 이제 무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LIG 넥스원과 이제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였죠. 이란과 이제 미국의 미사일 그런 대립이 있던 시기에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방위 산업주라는 명목 하에.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미국이 대응을 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제 주식이 하락하면서 이 주가에 안착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많이 약하긴 약합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그래도 고가는 10%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워낙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한번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를 그 다음날 상한가의 그 폭을 다 반납하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무섭기도 하겠죠. 그래서 투심이 많이 위축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도 이제 기업의 호재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 보인다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어떤 이제 군사적 대립이 있을까 그런 테마로 엮일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테마주 같은 이런 테마주 같은 방위산업 테마주 같은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에 눈을 돌리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어차피 좀 계신 분들은 조금 손실권이다 하시면 손절을 권해드리고 조금 크게 손실을 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장기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의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에 저가 매수로 의견을 주신 뉴가 현재 17%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좀 시장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싶고, 어쨌든 지금 추세가 그 기존에서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의 역할들이 좀 더 옮겨지면서 기존 주도주와 그다음 소외주의 수익률 격차가 더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아침에 갭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 SKC 코롱 PI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조정 이후에 행보 국면에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 일부 하면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북미 고객사 중저가 신모델 출시 그리고 중화권의 스마트폰 업체들의 5G 모델 확대에 힘입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반등은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5G 스마트폰용 안테나용 신소재인 MPI라는 신소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제품 매출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또한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도 SKC 코롱 PI의 소재가 들어갑니다. 독보적인 어떤 지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 전반적인 주 원재료인 PMDA 가격이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특허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비용 소송 감소에 따라서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도 볼륨이 올라가고 관련 비용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어떤 이익단의 실적 달성도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도 작년 4분기가 통상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2020년 역대 순이익단에서는 최대 실적도 가능성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5G 시장 개화에 따른 소재 매출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접근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분기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세로 접어들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SKC 코롱 PI는 오늘 주가가 일단 오르긴 했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 당분간 비중 확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33,000원 구간에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4만 원, 손절가는 32,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57% 상승하면서 22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강합니다. 일단 오늘 9시 15분경에 68선까지 오르면서 70선 눈앞에 뒀고요. 현재는 좀 빠지면서 60선에서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스쿱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외국인이 이끕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 매도하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1,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62,0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됐고요. 상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1.3% 강세 나타내면서 10만 원대 다시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승 전환이 됐는데 장중한 때는 19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상승폭 확대되면서 19만 2,5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오늘도 상승을 가져갑니다. 0.8% 상승을 나오면서 11만 9,500원대. 현대모비스도 잘 갑니다. 0.6% 상승하면서 25만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25만 1,000원대까지 진입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특징적인 것은 셀트리온이 9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어제 합병 추진설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셀트리온 측에서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좀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8만 원 선 깨지면서 17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잘 갑니다. 1% 이상 강세 가져가면서 140만 원대 다시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0.45% 강보합권 68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은 690포인트에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작이 고가입니다. 한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88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스코어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하지만 200억 원 안으로 그치고 있고 외국인은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 초반에는 2% 이상 급등세 나타냈지만 상승폭 좀 제한시키면서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HLB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0만 9,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에는 11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CJENM 강보합권, 펄어비스도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1% 가깝게 하락합니다. 8만 7천원대 이탈되고 8만 6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는 0.5%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여전히 7위권 지켜냅니다. 파라다이스 8위권, 헬릭스미스가 급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9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체기 낙하체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장 초반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랭킹에 든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하필계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호컨넷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좀 진입해 있고 한네트도 관련주기도 하고요. 로지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KCC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여당 쪽에서 이 합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으냐 할 것인지 기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여당 쪽에서의 그 총선 공약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게 루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 정부 쪽에서 좀 계획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좀 시장 쪽을 좀 살펴보면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달려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지금
보시면 살짝 좀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게 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은 어떻게 보면 좀 차익 실현이 조금 단기 고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외국인 쪽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 쪽에 좀 매도세가 좀 나왔고 매수세는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코스닥지 강세가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코스피보다는 장중 현재는 조금 더 덜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열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급등한 종목들을 좀 많이 좀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매매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살 때도 상당히 막 자신만의 그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종목 간다고 해서 푹 잡았다가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어제 그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수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미국 쪽에서의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것은 여러분께서 아침에 다 기사를 좀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 사무부 쪽에서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뭐 0.3% 증가했다고 발표가 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좀 나왔고,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0.3% 정도 증가가 했는데 이걸 또 맞췄습니다. 또 부합했다는 부분. 특히 이제 연말 쇼핑 쪽에서의 그 시즌이 탄탄한 게 나왔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에서 증거로 좀 평가를 좀 했던 부분이고, 특히 뭐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뭐 12월 소매 판매는 0.5% 늘어났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왔었죠. 최근 5개월 내 최고 상승폭을 좀 기록했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어제 제가 그 방송에 좀 출연했을 때 미국 정부 쪽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바로 이 고용이다라는 게 말씀드렸는데, 노동부에서도 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권자에 대한 발표했는데 1만 명 감소하면서 20만 4천 명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21만 6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큰 폭으로 하향한 부분에서 이 고용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었고, 주요 기업들의 뭐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46% 급증하면서 약 한 22억 달러 좀 기록했고, 매출 같은 경우도 27% 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그리고 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좀 나왔다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미국 시장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은, 중간에 한 번 정도 미국 시장이 큰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올해 한 해 금리에 관한 또 이야기를 우리가 재집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내용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차 파기환송심의 공판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가지고 뇌물 공여 혐의가 좀 기소가 좀 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삼성전자도 당연히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 쪽에서 노조 교섭 잠정 합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 합의하에는 사내복지기금 뭐 10억 원 뭐 출연이라든가 휴무 조정, 뭐 잔업 관련해서 노사당의 뭐 태스크 포스팅 뭐 운영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노조 쪽에서의 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아무래도 생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 방탄소년단의 성공개곡이 좀 발표가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살펴보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12월 산업 생산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15분에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이제 그 산업 생산에 있어서 경기 순환의 이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꼭 좀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전력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에, 새벽 12시에 발표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쪽에서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이것도 우리가 지켜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일요일에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할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간에는 공항에서 바로 정계 복귀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됐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들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일정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정치인 테마주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3월 한 달 전이니까 3월 15일 또는 선거 일주일 전까지는 꼭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뭐 당일날은 거의 대부분 다 관련 종목들이 이 힘을 이제 빼면서 빠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당일까지는 보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중국 폐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베트남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백신주라든가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된 뭐 소독제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봐야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보안주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 좀 드리겠고, 실적주들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단기 상승의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그래도 믿을만한 게 바로 실적주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장기 성장주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이 투자 회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우면 좋겠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50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워낙 좀 유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접착제, 친환경 접착제라든가 기능성 접착제 등 화학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가 50펀드,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지표 펀드 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죠. 자, 이걸 이제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열사인 50TS 및 대형 할인마트를 통해서요, 공장 관리용 용품인 뭐 왁스라든가 뭐 세정제, 그다음에 광택제를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마스크 및 테이프 등도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의연 폐렴이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한번 살짝 음봉을 크게 눌렸다가 그 음봉을 빠르게 좀 잡으면서 어제 좀 양봉이 좀 나오고 오늘은 어제 좀 양봉이 나온 부분이 그냥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3,47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카톡방에서 들어오시면요, 장 출발하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제가 오늘은 이 기사를 꼭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기사들을 링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께 한 종목씩 또는 두 종목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다, 뭐 질의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꼭 좋은 수익 내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